네, 강프로입니다.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기분이 좀 좋은 그런 하루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려왔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실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현에 대한 첫 단계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 즉 초대 형주가 바닥을 만들었었다는데 그 바닥 이후에 나왔었던 첫 번째 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어딜까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큰 바닥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에코프로 같은 그런 종목하고 삼성전자는 사실상 차이가 크잖아요. 아무리 2차 전지가 미래 먹거리다 뭐 그런 부분으로 23년을 달궈왔지만 삼성전자를 넘을 수는 없죠. 이익에 대한 규모 자체가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사이즈도 완벽하게 차이가 나고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지금 폭락하는 부분이 있었죠. 왜? 자, 삼성전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왜 제가 이 기분이 좋고 그동안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려왔었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시세 구간에서 여러분들도 시세 구간에서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여기 88,000원이니까 9만 원 정도부터 7월 달이에요. 한 달, 두 달, 세 달, 4달 만에 완전히 폭락했으면 한 40% 빠졌어요. 그러면 코스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업종 차트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꺾이고 그쵸? 여기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올라가다가 떨어졌습니다. 왜?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꺾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등하더니 또 떨어졌어요. 왜?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꺾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트럼프 당선됐다고 하니까 또 떨어졌어요. 왜? 삼성전자의 관세를 매길 수 있거나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즉 추세를 한번 하락으로 잡아놓으니까 어떤 악재든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구간에서도 마지막까지, 그렇죠? 이런 구간까지 시세를 최소한의 시세를 버텨왔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조선, 바이오, 그리고 원전이에요. 딱 요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바이오는 지금 실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반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선, 원전, 이쪽은 어디죠? 트럼프 트레이드.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꺾인 이유, 하이닉스까지 거의 한 5% 정도 빠진 이유가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관세 관련된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쵸? 트럼프 말입니다. 내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함과 동시에 25% 모두 관세 매길 거다. 기다리고 있어라. 하니까 완전히 그냥 삼성전자가 1.4%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가 더 빠졌어요. 당선됐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물론 이제 관세를 높이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3.5% 빠지고요. 또 뒤에 보니까 3.6%또 빠졌어요. 그리고 또 다음날 보니까 4.7%또 빠졌습니다.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반등을 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올라갈 때 있죠. 올라갈 때. 이때는 성장성이 부각되고 내려갈 때 있죠. 내려갈 때. 내려갈 때는 자산 가치가 부각되면서 바닥을 만듭니다. 그냥 쓰레기 잡주였다면 그냥 뭐 못 올라가고 그냥 상장 폐지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그럴 순 없겠죠. 최소한 우리 죽을 때까지는 삼성전자가 어려워질 수는 있어도 상장 폐지되는 일은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추세입니다. 추세. 보세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 중에서 추세가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었어요. 트럼프 당선 이전까지는. 트럼프 당선 이전에는 무슨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냐면 LNG선, 친환경 선박 위주로, 그쵸, 해양 플랜트 쪽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그게 어디냐?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쵸? 뭐 한국조선해양도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이나, 그쵸? 뭐 같은 기업이니까. 여기 보시면 보세요. 현대중공업 어때요? 시장이 완전히 폭락하는데 조정은 같이 받았지만 점점 더 저가를 높여오거나 여기서 뭔가 이쪽 구에 많이 올랐으니까 횡보를 조금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알테오젠 엄청 강했잖아요. 알테오젠도 이 정도의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까지는 뭐가 나왔느냐? 수주잔고, 조선주에 대한 장기간의 불황이 이제 끝났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된 결과입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있었고요. 근 5년 정도를 연속 적자를 봐왔고 10년 정도의 장기 불황을 겪고 오면서도 망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배는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기야 하나오션이 원래 대우조선해양이었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죠? 하나그룹이 인수를 한 겁니다. 그 막대한 부채를 다 끌어안고. 그렇죠? 그럼 이 부채를 끌어안고 하나오션이 인수를 하면서 하고자 있었던 것, 방산 쪽을 연계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딱 들어맞았다. 그러면서 당선 첫날인가 두 번째 날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실제 통화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죠. 조선, 너네가 1등이다. 그렇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국방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해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국 내에서 생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애초에 도크가 없으면 못 만들기 때문에 도크를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해라. 이거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도크는 그냥 한국에 거제, 뭐 울산 여기 있죠. 이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광양제철소 옆에 있고 여기는 포항제철소 옆에 있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기 붙어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여기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이런 기대감이 부각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쵸?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 왔다면 저는 원래 매매를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삼성중공업에 수주잔고가 쌓여가고 현대중공업에 수주잔고가 쌓여가고 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LNG 선박에 대한 부분이고 그쵸? 그래서 조선주의 다른 쪽을 봤습니다. 그 다른 쪽을 본 게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이거는 현대마린 엔진은 원래는 STX 중공업이었어요. 자, 실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인데 뭐 태성입니다. 이거는 뭐 상승하는 구간마다 공략을 하죠. 저는 하락하고 있을 때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현대마린 엔진 언제 제가 공략했는지 보세요. 신고가, 신고가, 신고가. 수익 어때요? 30%대, 10%대. 왜 이런 수익이 나올까요?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올라갈 때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나서 올라가죠. 하나오션은 지금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도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자고요.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보세요. 삼성전자가 그냥 계속 빠져요. 그러면 코스피가 박살이 나겠죠. 완전히 박살이 날 겁니다. 근데 그 박살이 날 때 못 가요. 못 갑니다. 이거 보세요.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못 올라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단순히 여기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호재를 받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기존의 조선주가 시장이 어려웠었던 구간별로 보더라도 에코프로나 이런 것처럼 완전히 추세가 박살나 있던 종목군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재료만 봐야겠느냐. 보세요. 단순히 여기서 나오는 뭐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보세요. 트럼프 관세 위협에도 조선주는 굳건, 하나오션 1위. 단순히 이런 순매수를 했다. 이런 것 때문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종목들 나오는데 그냥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다.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외국인이 왜 매수를 할까? 근데 외국인이 매수하면 올라가네. 근데 외국인이 매수하면 내려가네.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올라가는 종목들을 그냥 보세요. 호재가 나왔네. 그럼 이 호재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느 시점부터 시세가 발생하는지 여기서 우리는 최소한의 횡보하는 기간, 보유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은요. 다음 장세에서도 이번 장세에서도 강세를 만들어낸다. 근데 이 끝이 있겠죠. 그 끝이 어디예요? 실적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실적이 나오면 끝입니다. 실적이 나오면. 물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실적이 좋아졌어요. 하나오션은 아직까지 실적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근데 실적이 나올 때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쉽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를 보면 23년도에 7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근데 주가 어때요? 100% 올랐어요. 이거 잡줍니까? 하이닉스 100% 올랐다는 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50조 이상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적자야 까보니까. 왜 올라갔어요? 기대감. 근데 24년도 예상 실적이 23조 4,699억 원, 3분기까지 실적 나왔죠. 2조 8천억 원, 5조 4천억 원, 7조 300억 원. 그쵸? 1분기 흑자 전환 7조 7천억이면 분기당 2조 원 정도의 적자를 봐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1분기에 2조 8천억 원, 그리고 그냥 3분기에는 7조 원. 23년도의 적자를 그냥 한 방에 뒤집을 정도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2분기부터 실적 꺾였어요. 아니. 주가가 꺾였어요. 왜 꺾였을까요? 자, 이제는 너네 얼마나 성장하는지 숫자 보여줘. 주가 한 3배 올랐지? 오케이. 숫자 보여줘. 숫자 찍어줘. 그 숫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숫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 주가가 여기 멈춰 있나요? 25만 원에?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실적 개선, 흑자로 돌아간 조선주들.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 한번 보시죠. 삼성중공업.
보세요. 21년도에 1조 3천억 적자, 22년도에 8,500억 적자, 계속 적자 받았죠. 5년치 한번 보시죠. 19년도에 적자, 20년도에 적자, 21년도에 적자, 22년도에 적자, 23년도에 흑자 전환 선곡, 순이익은 적자. 그쵸? 올해 4,745억 흑자네. 야, 실적 이제 좋아지겠네. 실적이 돌았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그쵸? 본격적인 시세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올라가고 나면 이제부터는 실적을 요런 적자분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를 이제 확인시켜줘.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게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게 방산하고의 모멘텀이 섞였다는 것,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 속해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될 줄 제가 먼저 알았을까요? 근데 왜 그 전에 제가 조선주를 꾸준하게 매매를 해왔을까? 그쵸? 현대마린엔진, STX 중공업,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시세가 유지되는 쪽에서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보세요. 10%, 36%. 현대 로템 한번 보여드릴까요? 현대 로템. 방산 쪽은 왜 계속해서 강했을까? 최근에 저는 매매 안 했는데 보세요. 상승하는 구간 꾸준하게 매매를 해왔죠. 여기 보시면 8월 14일 시장 폭락했는데 17%. 물론 뒤에 뭐 손절 한 번씩 하고 2% 수익 딱 보고 이 뒤로 매매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선주, 바이오, 원전 이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분 좋다고 얘기한 게 시장을 바닥을 만든 종목군들은 꺾였습니다.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군들. 삼성전자 바로 못 올라가거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이것도 조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정받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오션에 대한 시세가 또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때에 맞게 조정을 간단하게 받으면서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을 만들어주지 않는 게 좋고, 주도주 앞세워서 장세가 나와야 된다. 즉 종목 장세가 나와야 된다. 그런 부분이 오늘부터 시작이고 임박해 있다. 보세요. 초대 형주 약하고 시장은 보합. 바이오는 강한데 예상대로다. 아직 바이오 매수할 때는 아니고, 매수는 유한양행 먼저,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에스티팜 순서다. 순서는 변경될 수 있지만 종목 변경은 없다. 조선주 쉬어가지만 주도주다. 상관없다는 거고, 바이오, 조선, 원전만 봐야 된다. 계속해서 제 코멘트를 합니다. 쭉 올려서 보시면 제가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야기도 보세요. 시장 주도주는 이게 언제냐면 11월 22일입니다. 시장 주도주는 바이오, 조선, 원전까지다. 조선주 먼저 매수하기 시작했고 하나오션에 집중, 방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부분들을, 또는 하나오션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가격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니까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실시간 타점, 그쵸? 장중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시장에 대한 부분 많이 흔들릴 겁니다. 한국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도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쵸? 제가 무료 오픈할 때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도주를 하라는 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가격을 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여기 하나오션의 단기 보유 전략, 그쵸?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가격을 잡아서 주도주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종목이든 고가를 돌파하면서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16페이지 이상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함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도 무료고 이것도 다 무료입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제가 내용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하나오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재료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움직여야 우리가 돈을 버니까 가격을 보는 게 맞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반영되는 것도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보는 게 맞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어려운 장세는 다 지나왔습니다. 특히나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하나하나 실현이 되는 부분들이 왔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고요.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에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